누군가의 다정함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당신의 마음을 노린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혹시 지금 외롭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 너무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야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집안엔 늘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은 이제 하나만 남았고 TV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아들은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상통화조차 시차 때문에 자주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폰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오늘도 혼자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순자 씨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댄스 교실 한번 나가봐요. 음악 들으면서 몸도 풀고 사람들도 만나고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는데 괜히 어색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 비슷한 나이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에 조금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 2층 댄스 교실 문 앞에서 그녀는 손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에 마음 한켠이 조금 풀렸죠. 그곳엔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미소. 그는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춤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음악에 몸을 맡기면 돼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냥 운동 삼아 왔어요. 잘 오셨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엔 어색하지만 같이 하다 보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몇 마디 대화였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그곳을 찾았죠. 춤보다는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좋아서였고 그 중에서도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리를 옮겨 그녀 곁에 서곤 했습니다. 요즘은 뭐 하세요? 집에만 있어요. 할 일이 없네요. 그럼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제안. 그저 커피 한 잔이었지만 그 시간은 오랜 세월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역업을 해요. 해외랑 거래가 많죠.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닙니다.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녀는 그런 당당함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신다니 외롭진 않으세요? 가끔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해요. 이야기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사랑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정함으로 다가오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심지어 걱정하는 모습까지도.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댄스 교실은 어느새 그녀의 일상 속 작은 설렘이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조금 더 밝아 보였고 집을 나서기 전에는 꼭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다듬게 되었죠. 그는 언제나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버스가 조금 늦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태워드릴게요. 집이 멀지 않잖아요.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밤길 혼자 다니시는 게 더 걱정되죠.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행동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배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댄스가 끝난 후에도 그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사오기도 하고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은 그녀가 부담스러울 만큼 신사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 보기 힘들죠. 그녀의 친구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쵸, 저도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시계가, 그의 말 속에서 반복되는 성공과 무역 이야기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장치였다는 걸. 그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젊을 때 고생 좀 했죠.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지만 사업이란 게 늘 긴장 속이에요.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그렇게 일구셨다니. 혼자선 안 됐죠. 늘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나라도 믿어주고 싶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식사하시죠? 네, 대부분 그래요. 그럼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아는 집이 있는데 음식이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점심, 그녀는 오랜만에 식탁 위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사소한 관심 하나하나가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살려 주었죠. 이런 자리는 오랜만이네요. 이런 자리는 자주 만들어야죠. 사람은 행복해야 건강하니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연락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늘 다정했고 그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려워요. 미얀마 쪽 통관 문제가 생겨서요. 그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해결될 겁니다. 다만 밤마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네요. 그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새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죠. 그의 다정함은 함정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그만큼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엔 잘 잤어요? 라는 문자로 시작하고 밤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로 끝나는 대화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눈다는 건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죠. 그녀는 그 말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힘든 일엔 위로를, 작은 일상엔 관심을 보였죠. 오늘 비가 오네요. 비 오는 날엔 감기 조심해야죠.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곧 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무거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춤 연습이 끝난 후에도 말이 없었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사업 쪽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미얀마 쪽 세관에서 물건이 묶여서요. 큰일이에요? 아직은요. 조금만 버티면 해결될 텐데 요즘은 사람을 믿기가 힘드네요. 그의 표정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한숨, 그의 지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급한 자금이 필요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럼 말씀 마세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표정엔 깊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 되면 사업이 크게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수출이 한번 막히면 거래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럼 회사도 타격이 크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잠깐 쓰세요. 급할 때 쓰시고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응 꼭 갚을게요.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이제 곧 다 해결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다음 단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이건 제 명예가 걸린 문제라서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자. 이번이 마지막 일 거야.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의 마지막이란 말이 자신의 전부를 가져갈 마지막 문장이 될 거라는 것을. 사랑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저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끝이 그토록 잔인한 덫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그녀의 방 한켠엔 서류 봉투와 영수증들이 쌓여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던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곧 해결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세관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다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불안했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나에게 그렇게 다정했는데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말 괜찮은 걸까? 그 불안함은 밤마다 커졌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 초조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죠?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습니다. 요즘은 정신이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안도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회의 중이라면 밤 11시에? 그날 밤 그녀는 괜히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의 말투, 시간, 문장의 습관. 뭔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예전처럼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시죠? 네, 잠이 잘 안 와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마무리 단계예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죠? 그럼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세관 통관 수수료가 조금만 더 필요하대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목소리와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 결국 두 번째가 이겼습니다. 그녀는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겠지.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그때 우리 여행 가요. 바닷가 말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제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댄스 교실에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음성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그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쥔 채로 그의 이름을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서진 씨 연락 와요? 서진 씨요? 그분 요즘 안 보이던데요?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던데 그분 이름이 다른 데서도 들렸다던데요.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데서 들렸다니요?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행동, 반복되는 이유 없는 문제. 모든 게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의심은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의심을 덮어버립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정했던 모든 순간이 자신을 향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서진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전화를 자주 못 받는다는 이유도 만남을 미루는 이유도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금 미얀마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수출 서류가 꼬여서 큰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정희는 그 걱정에 함께 마음을 졸였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 찾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요. 정희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빌려달라는 게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하나? 서진의 눈빛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진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분명 어려운 상황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놀란 듯 그러나 미묘하게 기뻐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일이 해결되면 꼭 갚겠습니다. 정희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서진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댄스 교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짐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건 통장 내역서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 송금된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실명도 모르시고 차용증도 없으시다고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 인생의 마지막 봄날이라 여겼던 사랑이 한순간에 사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 그리고 무너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던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건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거짓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정희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로맨스가 아닌 로맨스, 그 어두운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정말로 해외에 나간 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 창에는 파란 표시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 댄스 교실에서 함께 춤을 추던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분 요즘 안 보이던데요? 무역업 하신다던 그분 말이에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그분 맞지 않아요? 사진 속에는 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성민. 한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댄스 교실에서 만난 남자에게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럴 수가, 나만 속은 게 아니었구나. 정희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 이미 여러 차례 신고된 사기범입니다. 로맨스 스캠, 아니 요즘 말로는 로맨스라고 부르죠. 로맨스와 보이스피싱을 합친 신종 수법.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감정을 조작해 스스로 돈을 내놓게 만드는 범죄였습니다. 형사는 정희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니까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음악도 들리지 않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만 그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던 눈빛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분노가 슬픔을 덮었습니다. 그래, 나를 속였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요. 정희는 주민센터마다 전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맨스 사기 피해자 모임 함께 찾읍시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매너 있고 젠틀했어요. 사업 때문에 잠깐 어려워졌다며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사랑을 가장에 접근했고 신뢰를 무기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정희는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계좌 내역을 정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잡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가짜 사랑은 그 믿음을 이용합니다. 정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를 찾아낼 단서를 손에 넣은 정희. 그녀의 다음 행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주민센터, 경찰서, 피해자 모임.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의 상처를 들어주고 또 함께 눈물 흘리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도 피해자 모임이 끝나고 한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남자. 서진. 아니, 이제는 이성민이라 불려야 할 그 사기꾼.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쥐고 있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태연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그 미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의 다른 여성도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 맞아요. 그 사람 맞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정희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녀는 경찰에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피의자를 봤어요. 제 눈앞에 있습니다. 통화 중에도 손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용기.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조용히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성민 씨 맞습니까? 그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꺼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 2명이 그를 붙잡았고 카페 안에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괜찮아.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 씨 일부 금액이 회수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절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되찾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마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진실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민센터, 같은 음악,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같은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마음엔 용기라는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사랑에 속은 여자가 아닌 세상을 바꾼 여자의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서진이 체포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한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외로움마저 이제는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댄스 교실. 그토록 두려워 돌아오지 못했던 그곳으로 정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여니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라틴 리듬에 맞춰 웃으며 춤을 추는 사람들. 그 안에는 순자 씨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2팔을 벌려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셨네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다시 춤추고 싶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정희는 천천히 스텝을 밟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 있었지만 점점 리듬을 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눈물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춤을 추던 중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우리 진짜 잘 해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엔 나 자신부터요. 그날 이후 정희는 주민센터에서 로맨스 사기 예방 강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강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희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 괜찮아요. 나를 속인 사람은 있었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커튼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래, 오늘도 춤을 추자.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내는 용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이 나를 무너뜨렸다면 용기가 나를 다시 세워줬어요. 음악이 흐르고 그녀는 다시 춤을 춥니다. 세상 속으로, 빛 속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 속으로. 이 이야기는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 스토리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사기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로맨스가 아닌 로맨스. 하지만 정의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삶이었습니다.